되게 나왔어요. 응? 온도가 두 개나 있는데. 온도가 두 개. 언제 뜻이 두 개. 한 30초만 더 주고 바로 걷습니다. 한 20초, 20초만 더 주고. 일단 충분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딱 주세요. 됐습니다. 이름 다 적었죠? 이름 다 적었는지 확인하고. 조금 늦게 좀 이름을 적었는데. 여기 이거 써야지. 이거 써봐. 자, 5번 편으로 들어갑시다. 아침이라 여러분 조금 오기가 쉽지 않은 것도 감안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뭐 클리닉이나 이런 거는 5분이나 이렇게 큰 차이는 없는 특강은 조금 차이가 시험도 차이가 하니까 자극적이면 시간 맞춰가지고 조금 한 5분 정도 일찍 온다라는 마인드로 오세요. 그러니까 한 좀 반 넘게는 조금 시간 맞춰가지고 일찍 오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늦는 친구들이 조금 일찍 온다고 생각을 하고 옵니다. 계속 반복되면 좀 그래요, 얘들아. 시험이 계속 밀리니까. 오늘은 이제 속도를 조금 붙여가겠습니다. 앞에는 처음이라 여러분 속도 자체가 조금 들어본 친구들도 있지만 생소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천천히 갔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통해서를 볼 건데 통해서가 뭐였지, 얘들아? 통해서? 퍼다 이거죠. 퍼. 요건 누구랑 조금 헷갈리지 마라. 프리하고 헷갈리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퍼는 뭐뭐를 통해서 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이고 프리는 미리 전에라는 뜻이었다. 오른쪽에 해볼 건데 스펙트라는 어근인데 스펙테이터에서 OR이 붙으면 이게 사람이 되어서 이게 사람이거든요. 스펙테이터는 보는 사람이라서 관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스펙테이터가 뭐 특별한 단어처럼 보이겠지만 어근으로 접근을 하면 말 그대로 보다, 스펙트라는 어근이 보다거든요. 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정말 단순한 거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건 관점이란 뜻인데 우리가 사물을 이걸 통해서 보는 거죠. 관점을 통해서 사물을 보잖아요. 긍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가 관점 또는 원근법까지도 갑니다.
일단은 여러분 아는 학생들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은 접두 연습이라서 아직 본격적인 건 아니에요. 접두 그래서 통해서 보는 거니까 이게 퍼가 통해서가 맞구나. 밑에 있는 단어인데 이거 수업 시간에 뭐 나왔던 것 같은데 퍼폼이거든요. 말 그대로 형태를 통해서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을 형태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1번 뜻은 수행하다, 실행하다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관념이나 느낌적인 느낌을 역시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몸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소리로 표현할 수도 있고 교수님과 함께하는 수업은 너무 즐거워 이렇게 음악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아침에 잠 깨라고 한번 해봤어요. 참고로 쌤은 노래 잘 부릅니다. 항상 쌤 강조를 하는데 쌤 노래를 되게 잘해요. 근데 쌤이 노래를 안 불러요 얘들아. 왜 안 부르죠? 쌤 프로거든. 프로는 아무 데서나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뭐가 돼야지? 입금이 돼야 노래 부릅니다. 그렇지. 너 높은 거 아니야? 하연이 높은 거 그거 아니에요. 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또 잠 다 깼어? 부르줘야 되나?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형태를 통해서 뭐하다? 머릿속의 생각을 형태로 통해서 실행하다. 머릿속에 있는 느낌적인 느낌을 형태나 소리 등으로 형태로 통해서 표현하다. 그래서 이게 공연하다까지 가는 건데 역시 3번, 4번, 5번 뜻도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 첫 번째 기억 다 하고 있죠. 어근을 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단어가 가지고 있는 2번, 3번, 4번, 5번, 6번 뜻을 우리가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단어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려는 거고 두 번째가 모르는 단어 유추하려는 거고 이 단어 외우는 건 세 번째입니다. 퍼폼의 느낌을 알아주세요 일단. 오케이 퍼 했고요. 밑에 들어갑니다. 프리가 뭐였죠? 미리 전에 빨리 갑니다. 머추어라고 하면은 성숙한입니다. 메이처 아닙니다. 머추어라고 하면은 성숙한이고 여기다가 프리를 붙이면은 프리머처가 됩니다. 그러면 성숙하기보다 전이니까 뭐지? 미성숙한이다, 그지? 중학생이 담배 피우고 쌤 안녕하세요 하면 좀 미성숙한 거잖아요. 이렇게 예시가 좀 그런가요? 딕트라는 어근은 말하다라는 어근인데 역시 프리딕트로 가면은 미리 말하다예요. 뭐하다? 교수님 1년 뒤에 저거 죽을 거야 라고 너무 오늘 잔인한 표현이 쌤 원래 되게 젠틀한 사람인데 수업 시간에는 조금 자극적인 표현을 씁니다.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원래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predict는 미리 말하다, 예언하다 라고 들어갑니다. 자 밑에 있는 포지션은 위치인데 프로는 뭐였지? 그냥 전에가 아니고 조금 어떤 느낌? 앞으로 좀 뭔가 진행에 발전한 느낌 앞으로 진행 발전인데 오른쪽에 있는 프로 포지션이 제한입니다. 나는 앞으로 1년 뒤에 내가 이런 입장에 있을 거고 앞으로 우리 회사는 1년 뒤에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앞으로의 우리 회사의 위치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프로포즈가 제한하는 거 다 알고 프로포즈의 명사형이 프로포지션이 되는 건데 안 어렵습니다. 밑에 갑니다. for도 미리 전에거든요. tell은 말하다인데 foretell 어근을 뜯어보면 위에 있는 predict랑 foretell이랑 사실은 어근이 똑같아요. pre도 전에, for도 전에, dict도 말하다, tell도 말하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언하다입니다. 두 개 다. foretell, predict 다 예언하다고 predict를 좀 더 많이 쓰기는 하죠, 얘들아. 그리고 밑에 있는 father는 아버지인데 역시 밑에는 forefather입니다. 무슨 아버지? 전의 아버지. 이전 아버지가 뭐죠? 선조, 조상이 되는 거지. 굉장히 다양하게 거저먹는 단어들이에요, 얘들은. 밑에 있는 시페이트는 조금 예문이 좀 애매해서 좀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 이 중간에 있는 sip이라는 단어가 sip이라고 쓰기도 하고 나중에 이거 어근에서도 할 거예요. cap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잡다라는 어근이에요. 캡처, 사진 캡처 딱 순간을 잡는 게 스냅샷 캡처하는 게 잡다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participate니까 part는 부분이다, 그죠? 그럼 participate는 무슨 뜻이냐면 부분을 잡는 겁니다. 부분을 잡는 게 뭐하다? 참여하다, 참가하다. 여기서 부분을 잡는 게 참여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10명이 같이 게임에 참여하면 난 게임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participate는 참여, 참가하다가 되고 여기에다가 anti가 이렇게 붙으면 anti는 또 두 가지 조심하라 그랬다. 첫 번째로 뭐로도 쓰고 만들어도 쓰고 두 번째로 뭐로도 쓴다? 미리 전에로도 쓴다. 그래서 anticipate는 미리 잡답니다. 근데 이거 예상하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redict, foretell, anticipate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는데 어근을 보면 알겠지만 predict랑 foretell은 좀 말로 이렇게 공원 교수님 1년 뒤에 저거
사고 날 거야 하고 좀 말로 하는 느낌이 좀 세다면 anticipate는 조금 막을 잡는 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조금 예측의 느낌이 조금 더 가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바꿔서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그래서 어쨌든 미리 전에가 pre, for, empty 같은 경우에 다 미리 전에가 되고 pro는 조금 앞으로의 느낌이 된다. 이따 됐죠 얘들아? 아래쪽에 가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브가 있고 언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언더가 더 느낌이 오겠지만 서브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서브 자체가 아래라는 뜻이에요. conscious라고 하면은 의식적인인데 여기다가 서브를 붙여서 서브 conscious 하면 무슨 뜻이죠? 아래 의식. 여기 밑에 있는 잠재 의식이에요. 좀 알고 있는 학생들 많이 있죠? 밑에 갑니다. 라인은 눕다인데 오른쪽에 있는 언더라인은 그냥 누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닥을 이루다가 기본 뜻인데 우리가 바닥을 뭐라고 표현하죠? 근본을 이루다, 기본을 이루다, 기반이 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언더라인은 생각보다 중요한 단어다. 이거 고등학교에서 잘 나옵니다. 뭐뭐의 근거가 되다, 기반이 되다, 근본을 이루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밑에 있는 단어는 오른쪽에 여러분 더 익숙할 수 있어요. 왼쪽에 요것 좀 외웠으면 좋겠다. 은근히 이거 모르는 애들이 좀 많더라고. 되게 기본 단어인데 act 모르는 사람 은근히 많아요. act 무슨 뜻이죠? 적절한이라는 뜻입니다. act 자체가 적절한 뜻이고 opt도 잘 모르더라고요. 얘들아. opt 선택하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옵션입니다. 옵션이 무슨 뜻이지?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옵션 선택. act는 적절한, opt 선택하다. 얘는 뭐 어근하고 상관없지만 너무 중요한 기본 단어인데 학생들이 좀 많이 놓치고 있어서 알아둬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오른쪽으로 더 잘 알 겁니다. 뭐뭐를 향해 기본적인 지향성 뭐 쓴다고? 어드를 쓰거든요. 어댑트예요. 어댑트는 무조건 to가 따라와요. 어댑트가 적응하다는 건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댑트가 왜 적응하다면은 적절한 쪽으로 가는 거야. 원래 적절하지 않았는데 적절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 적절하게. 그래서 뭐뭐에 적응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양아치였단 말이야. 이게 일진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막 하다가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착한 고등학생이 되려고 마음 먹은 거야. 그래서 원래는 고등학생으로 적절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생활에 적절하게 바뀌는 걸 뭐라고 하죠?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한다라고 하잖아요. 적응하다. 그래서 adapt to 뭐뭐에 적응하다가 되고 opt는 선택이거든요. adapt를 쓰게 되면 이걸 뭐가 되지? 채택 입양. 선택이니까 adapt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야. 어느 쪽으로? 내 쪽으로. 이걸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내가 가져오다니까 뭔가를 채택하다. 가져오다까지 가면 채택하다고. 아이를 저 아기 너무 예쁘다. 우리 고아인데 불쌍한 애인데 내가 키우고 싶다. 그래서 그 아기를 내가 우리 집으로 데려오면 입양하다. 그래서 채택하다, 입양하다고. 여러분 어댑트하고 어답트는 혼동어휘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단어인데 쌤은 헷갈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어근으로 돌아가면 적절한에서 적절하게 적응하다, 선택하다에서 선택해서 채택하다, 데려오다, 입양하다. 절대 헷갈릴 일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외워준다. 밑에 있는 커머디티는 상품이거든요. 이것도 조금 느낌 잘 안 올 건데 모드가 여러분 그냥 모드가 아니고 이것도 적절한이라는 거거든요. 적절한. 요거는 다 안 해도 된다.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컴은 전체거든요. 그래서 코 모드 자체가 약간 어떤 거냐면 일상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모든 전체가 이거 알고 있잖아요. 컴은 함께 갇힌데 조금 세게 가서 모두까지 갈 수 있거든요. 코어 모드는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거. 뭘까요? 의식주, 먹고, 자고, 입고 이게 코어 모드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추는 그 코어 모드거든요. 그래서 커머디티라고 들어가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 자려면 필요한 베개, 이불, 그다음에 씻을 때 필요한 비누, 추울 때 입을 옷, 양말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상품. 이게 상품도 안 맞아. 가게에서 파는 상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의식주를 영위하기 위해서 뭐 한 거? 필요한 기본 물품들 있지. 그게 커머디티입니다. 이게 단어의 기본 뜻이거든요. 커머디티. 오른쪽에 내 한 개 빼먹었구나. 커머데이트로 들어가면요. 이 코어 모드를 쪽으로 하게 해주는 거야. 그럼 코어 모드를 하게 해준다가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 의식주, 기본적인 의식주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를 도모하는데 우리말 뜻이 없어요. 편의를 도모하다 별로 안 어울려. 정확하게 말하면 어코모데이트는 무슨 뜻이지? 기본 의식주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다.
이거 좀 안 신기한가 봐. 이제 어코모데이트 뜻을 보통 어코모데이트 제일 많이 쓰는 뜻이 뭐죠? 숙박시키다. 나중에 할 거라서 이게 안 나오는데 숙박시키다거든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어코모데이트의 뜻은 뭐라고? 기본적인 의식주의 편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답니다. 되겠죠? 될 수 있습니다. 위에 가겠습니다. just는 공정한, 정당한 거 다 알고 있을 건데 여기다가 adjust를 하게 되면 공정하게 만들다, 정당하게 만들다. 그래서 조정하다, 조절하다고 어근을 보면 알겠지만 adapt랑 adjust랑 의미가 거의 비슷해요. 미미한 차이가 있다면 적절한에서 적절하게 적응하다, 공정, 정당한에서 공정, 정당하게 조절하다. 그래서 비슷한데 이런 미미한 차이는 조금 봐주면 됩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공정이라는 게 딱 중간치 정도, 한 치우치지 않은 저스트가 약간 그렇게 되어서 적절하게 조정하다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되겠죠? 밑에 있는 locate는 위치하다 아닙니다. 나중에 또 하겠지만 locate는 위치를 찾아내다가 원래 뜻이에요. 위치를 찾아내다고 여기에다가 AL로 바뀝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어느 쪽으로 오거든요. 제 위치를 찾아서 그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할당하다거든. 우리 반 학생들인데 쌤이 갑자기 나쁜 사람 돼가지고 얘들 너희 오늘 학원에 청소해야 돼. 우리가 청소해? 시끄러워 청소해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 미안 남학생한테 좀 미안하다. 하야나 너는 화장실 청소해. 이거 화장실 청소를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자기 위치를 주는 거잖아. 위치를 할당하다. 여기 들었을 때. 그렇지. 제니는 여기에 바닥 청소해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은 할당하다. 임무나 책임이나 뭔가 이런 것들을 제 위치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allocate 외울 단어 아니에요. 다 위치를 할당하다. 밑에 있는 range는 범위거든요. range는 범위입니다. 또는 동사로 범위를 가지다. 다 수업 시간 따로 한 것 같네. range from A to B range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너희 수업도 했구나. 그렇지? 그래서 range가 범위를 가지다인데 뭐 다 나오네요. 수업한 거. 이제 특강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엄청 쏟아질 거야. 이 관련된 것들이. 그런데 arrange가 나오면은 쪽으로 범위야. 이게 지향성이거든. 원래는 범위가 없었는데 범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막 물건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범위가 없잖아요. 어떻게 되면 범위를 만들어 주죠? 이렇게 되면 여기 뭐가 생겨? range가 생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arrange는 무슨 뜻이죠? 그래서 배열하다. 배열을 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딱딱딱딱 이렇게 있던 걸 딱딱 범위를 만들어 줬으니까 뭐가 되는 거지? 정리하다, 정돈하다. 더 가면 준비하다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뜻이 두 가지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단어들은 조금 할만한데 일단 봐줘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는 어드를 쓴다. 좀 연습을 해봤고요. 어드를 쓰는데 뒤에 있는 단어에 따라서 AC로 바뀌기도 합니다. C로 시작을 하면 뒤에 있는 단어에 따라서 AL로 바뀌기도 하고요. 뒤에 R로 시작을 할 때는 AR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의 형태가 기본적으로는 어드시만 바뀌고 쌤 그때 혹시 기억나니? 어드는 너무 많이 쓰는 가장 대표적인 접두어 중에 하나라서 A로 시작하는 단어는 웬만하면 뭐 하는 게 좋다? 여기 있는 어드를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도 나올 건데 거의 A로 줄어들기도 해요. A로. 그냥 A로 시작하는 접두어 중에 A로 시작하는 게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AB하고 AD밖에 없는데 AB는 그렇게 자주 안 씁니다. 그래서 A로 시작하는 어근은 거의 어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심지어 거의 대부분의 아마 오늘 적었을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A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거의 어드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되겠죠? 여기 단어들은 조금 봐줄만한 단어 많을 거다. accommodate, allocate, arrange, 뭐 여기는 adapt, 다 좀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 2페이지씩 필기할 건데 여기까지 하고 갔자. 얼마 안 됐으니까. 뭐뭐 하게 만드는 뭐 쓰니? en 씁니다. 근데 en은 되게 특별한 게 있어요. en은 거의 유일하게 접두어도 되고 접미어도 됩니다. 기억나니? 접두어는 단어 어디 붙는 거? 앞에 붙는 거. 접미어는 어디 붙는 거? 뒤에 붙는 거. 대부분의 접미어는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냥 품사하면 안 됩니다. 뭐 AT면은 동사, 뭐 예를 들어 시험이면 명사 해서 품사만 만드는 게 대부분인데 간혹 이렇게 의미를 가지는 접미어도 있어요. 그래서 e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붙기도 하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붙기도 합니다. 뜻은 똑같아요. en은 무조건 뭐가 된다? 뭐뭐하게 만들다. 되게 쉽습니다, 얘들아. sure 확실한에서 ensure 확실하게 만들다. 뭐지?
보장하다, 확신하다. 아 확실해, 내가 보장할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 마, 내가 확실하게 만들어줄게. 보장해줄게. 보장하다고요. large는 넓은에서 enlarge라고 하면 넓게 만들다 해서 확장하다, 확대하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short는 짧은에서 여기는 이응이 끝에 붙어요. 그냥 좀 외우듯이 shorten 하면은 짧게 만들다 해서 뭔가 단축시키다, 줄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strength 힘이거든요. strong 아니고 strength로 간다. 힘인데 strengthen 하게 되면은 힘있게 만들다. 이전보다 더 세게 만들다 해서 강화시키다로 들어가요. 솔직히 거저먹는 단어들이지. 이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일 친숙한 enable 가능하게 하다, able 할 수 있는, enable 뭐지? 가능하게 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하다 등등 해서 en 붙으면 가능하게 만들다. 요거 외워줍니다. 여기 접두어 같은 거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얘들아. 첫 수업에도 얘기를 했는데 접두어는 거의 한 30개 정도의 접두어를 거의 모든 영어에 두루두루 다 쓰기 때문에 이것만큼 거의 모든 단어에 써먹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얘는 달달 외워줘야 된다. 1초도 아닙니다. 0.1초 만에 의미가 튀어나올 정도로 달달 꿰야 여러분들이 정했습니다. 다시는 RE를 씁니다. new는 새로운인데 여기다가 RE를 썼죠. renew 하면 다시 새롭게 만들다. 그게 갱신하다입니다. 여러분 리셋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리셋 같은 거 게임이나 이런 데서 갱신하다가 되고요. 초과하여 무시하여는 세트다 그죠? 그래서 초과하여는 confident 자신감 있는인데 앞에다가 over를 붙이게 되면은 overconfident 자신감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거죠. 자만한 능이 되는 거고요. under가 서브랑 under가 아래의란 뜻도 있었지만 under는 좀 어떤 뜻이 있다? 좀 무시하여 또는 소홀하게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estimate는 평가하다인데 여기에다가 underestimate는 좀 어떻게 평가하다? 낮게, 과소평가하다가 되고 당연히 여기 없지만 overestimate는 무슨 뜻일까요? 과대평가하다가 되겠다. 너희 수가 뭐 때리다가 집 가서 놀랬지 갑자기 물어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밑에 갑니다. 가로질러라고 했는데 여기 가로질러가 트랜스를 쓰거든요. 트랜스는 그때 적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로질러의 뜻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외울 때 이거 지울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쓴다? 변화의 의미로 주로 쓴다라고 아마 외웠을 겁니다. 그래서 폼은 형태인데 트랜스폼이라고 쓰게 되면은 여기에서 변신하다 있습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트랜스 자체가 변화라는 의미로 약간 잡아주면 된다. 밑에 보면은 엔터님, 시노님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고등학생들은 좀 알 건데 중학생들은 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이 님이 네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름. 그러면 되게 쉬워집니다. 엔티는 뭐지? 반대. 물론 엔티가 엔터로 살짝 바뀌었지만 그래서 엔터님은 반대 이름이야. 말 그대로 반대말이에요. 어긋 따져보면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은 뭐가 될까요? 시노님이 되는 거지. 신이라는 어근이 같은이라는 어근이니까 시노님이는 같은 이름이니까 역시 동의어, 유의어. 그 동의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의어 같은 이름 시노님, 반대 이름 엔토님. 거저 먹는 거죠, 이런 것들 그렇죠? 이렇게 되어서 신이라는 어근이 같은이라는 뜻이구나. 조은은 뭐 어근이 딱히 애매해서 대내가 들어가면 무조건 좀 좋다고 보면 됩니다. 뭔가 혜택, 기본적으로는 혜택이라는 뜻이거든요. 혜택, 친절, 뭔가 이런 어떤 그런 거에서 benevolent라고 하면은 호의적인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bene가 들어가면 좀 좋은 뜻이구나 라고 해서 접두어 다 했습니다. 어근편 갈 건데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는 단어 사는데 너무 필기만 하지 말고 지금 조금 외우고 주세요. 자, 조금 이런 문제 같습니다. 약간 그래도 지우가 제일 많은 친구예요. 좋네요.
어근은 들어갈 건데 처음에 잘해야 돼. 처음에. 자, 처음엔 제일 쉬운 거는 있어요. 왜냐면은 그 단어도 단어지만 여러분 우리 전미어는 쌤 안 하나요? 전미어는 여기서 하나씩 보면서 조금씩 할 거예요. 하다 보면 전미어는 너무 쉬워서 알아서 좀 하게 돼. 전미어를 볼 건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게 너무 오버 안 하려고 아주 미묘하게 보면은 업덕트가 밑에 있는 업덕션보다 살짝 두껍죠. 살짝 두꺼워요. 살짝 두꺼운 게 표지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업덕트, 업덕션, 컨덕트, 컨덕션, 컨덕터, 인듀스, 인듀스먼트 여기 쭉 들어가면 프로듀스에서 프로덕션, 프로덕트, 프로덕티브, 프로덕티비티 이런 식으로 리듀스, 시듀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프로듀스를 모를까봐 내가 넣었겠니? 프로듀스는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단어잖아요. 기본적으로 첫 부분에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단어 본래로 어떻게 단어가 형성되어지는 건지 연습을 해보라고 쌤이 이렇게 잡은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또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막 그냥 뭐 단어 외울 거니까 집에 가서 단어 외워야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한번 쭉 보세요. 업덕트면 덕트라는 어근이 이끌다거든요. 덕트가 되기도 하고 듀스가 되기도 하는데 이끌다에서 업덕트 반대로 이끌다, 컨덕트 전체를 이끌다, 그 다음에 인듀스 안으로 이끌다, 그 다음에 프로듀스 뭔가 앞으로 이끌다, 뭔가 발전으로 이끌다, 리듀스 반대로 이끌다, 시듀스 분리로 이끌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하고 나서 또 여러분 그냥 보통 됐어요 그냥 뭐 그렇다네 하고 보는 게 아니라 뜻을 바로 보지 말고 오른쪽 보지 말고 그냥 한번 유추해 보라고. 뭔 뜻일까?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알고 있는 단어도 있겠지만 한번 유추를 해보는 거지. 업덕트 좀 반대로 이끌다. 업은 잘 안 쓰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반대가 아니고 사실은 쉽게 하려고 반대라고 적었지만 정확하게는 뭐였죠 얘들아? 분리 플러스 저항이거든요. 여기는 분리 의미가 조금 강합니다. 이끄는 건데 딱 분리시켜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덕트는 유기하다입니다. 조금 잘 안 쓰는 단어기는 해요. A라서 처음에 들어갔다. 업덕트고요. 업덕션은 유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유괴했네. 나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두 번째 갑니다. 컨덕트 무슨 뜻일까?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컨덕트 뭘까요? 전체를 이끌다? 그럼 전체를 이렇게 이끄는 거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실행하다, 행동하다인데 사실은 이것도 한국어 뜻이 딱 없어요. 말 그대로 전체를 이끄는 겁니다. 자, 같이 우리 같이 이거 합시다. 다 같이 대청소 합시다. 이게 컨덕트예요. 다 청소가 나오냐? 다 같이 우리 여기서 휴색 팹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같이 컨덕트 하는 거예요. 여기 들었을 때. 이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실행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무난하게 지금 들어간 거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있지?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비올라, 뭐 첼로, 전부처럼 뭐 하는 거지? 컨덕트, 지휘하는 거죠. 이 지휘가 다른 말로 가면은 감독하다, 전체를 전두지휘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컨덕트는 전체를 이끄는 겁니다. 여기에서 컨덕션이라고 들어가면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러면서 전미사도 조금씩 보는 거거든요. 전미사 조금 딴 색으로 갈게요. 션으로 끝나면 뭐가 된다? 명사가 됩니다. 션으로 끝나면 컨덕션은 생뚱맞게 열이나 전기의 전도예요. 열이나 전기의 전도. 이건 조금 애매한데 여러분 냄비가 펄펄 끓고 있어. 그 냄비가 펄펄 끓고 있어서 이거 잡으면 뜨겁잖아요. 그런데 여기 냄비는 잡으면 뜨겁고 여기는 잡으면 안 뜨거워. 냄비 전체가 다 뜨겁죠. 열이나 전기는 어떻게 되지? 전체로 다 퍼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기는 해요. 전체로 다 퍼. 여기는 이제 실행하다 여기서 바로 명사로 간 게 아니고 전체로 다 퍼지는 거, 열이 다 퍼지는 거, 전기가 다 퍼지는 거. 그걸 전도라고 하죠. 전도체, 반도체, 부도체라고 하잖아요. 잘 알고 있는 부분이야. 오케이 밑에 갑니다. 이것도 너무 다들 알고 있겠지만 OR을 붙이게 되면은 이것은 뭐로 간다? 사람으로 갑니다. OR이나 ER은 사람으로 들어가는데 컨덕터는 당연히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 됩니다. 당연히 쓸 수 있고 주로 이제 지휘하다 해서 지휘자. 차장은 기차에 있는 대장을 차장이라고 해요. 기차는 한 칸이 아니잖아. 기차는 칸이 몇 개가 되지? 한 조고도 10개가 쫙 달리잖아요. 그 전체의 기차의 열차를 다 이끄는 사람이라서 차장을 컨덕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잘 안 쓰겠지만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은하철도 999에 있는 거기 그 보면 이렇게 은하철도 999 이렇게 보면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누구죠? 컨덕터입니다. 차장 거기에서 다음 행선지는 뭐 안드로메다 행성이 되겠습니다. 그 모르나요? 너무 옛날 사람이야. 나도 안 봤어 은하철도. 쌤 초등 때 이미 은하철도 999는 너무 옛날 애니메이션이라서 구식이라서 안 봤어요, 얘들아. 쌤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쌤 시대 애니메이션은 뭐 슬램덩크 이런 거죠, 얘들아. 슬램덩크랑 은하철도 999는 조금 이렇게 시대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거. 쌤 시대 애니메이션 아닙니다, 은하철도 999. 아니다, 얘들아, 아닙니다. 이 슬램덩크도 근데 옛날 애니메이션이긴 하지, 그렇죠? 밑에 갑니다. 프로듀스는 앞으로 이끌다 해서 생산하다는 다 알 건데 그냥 어근에서 이 앞으로가 발전이거든요. 뭔가 발전적으로 만들어내다 해서 생산하다. 션이 붙으면은 명사가 되어서 생산. 자, 그다음에 요거 중요하다. 요거 조금 여러분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기 동사에서 전미어도 조금씩 초반엔 전미어 좀 볼 거다. 여기서 여기처럼 주로 션하는 형태의 전미사가 붙으면은 이게 명사가 되는 건 맞는데 이 명사가 어떤 거냐면은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예요. 행위. 하는 것. 뭐뭐 행위를 하는 것. 자, 그런데 어떤 동사에다가 여기다가 ant나 ent 아니면 심지어 그냥 어떻게도 되냐면은 그냥 t만 붙기도 해요. 이렇게 t만 붙어도 또 이것도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줘야 된다. 이거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시 두 개는 아니는데 사람이나 사물이 됩니다. 사람이나 사물. 사람은 뭐뭐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사물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들어가요.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거 꼭 외워줘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 또 ant, ent의 t는 명사로만 쓰는 게 아니라 또 뭐로도 쓰지 이게? 형용사로도 써요. 그래서 되게 구질구질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칼처럼 이렇게 딱 나눠줬으면 좋겠지만 애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잘 안 해줍니다. 다시 얘기할게. 일단은 ant, ent는 형용사로도 쓰지만 일단 션과 요 t는 둘 다 명사로 쓸 수 있다. 근데 똑같은 명사가 아닌 게 션은 항상 그 동사의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여기 ant, ent는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여러분들이 프로덕션하고 프로덕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라고요. 프로덕션은 생산하다 해서 생산을 하는 뭐를 나타내는 거죠, 이거는? 행위죠. 그러니까 생산입니다. 생산을 하는 행위, 생산. 근데 프로덕트는 생산을 한, 요거는 사람이 아니고 뭐로 쓰인 거지? 사물입니다. 생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물건. 그게 뭐가 되는 거지? 프로덕트, 제품이 되는 거지. 요 차이 알아도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션은 행위, 트는 사람 또는 사물. 간단하게 들어가면 션은 행위, 트는 사람 또는 사물. 이렇게 봐준다. 됐죠? 됐습니다. 밑에 있는 t분의 형용사로 가서 생산적인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productivity에서 ity가 명사를 만들어주는 것도 알아는 두되 조심할 게 product가 아니야. productivity야. 얘는 누구의 명사형이지? produce의 명사형이 아니고 productive의 명사형입니다. 그럼 생산적인에서 생산적임, 생산적인 걸 뭐라고 하지?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지. 생산성은 뭐야? 얼마나 생산적이냐, 잘 생산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productivity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해서 조금 봐주면 된다. reduce도 너무 쉬운 단어인데 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입니다, 반대. 위에 있는 produce는 자꾸 만들어내서 물건이 자꾸 많아지는 건데 reduce는 어떻게 되는가?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줄어들다, 감소하다가 되고 seduce는 s 분리 잘 안 쓰지만 분리라고 얘기했다, 그죠? separate에서 그래서 seduce로 가면은 이끌다에서 떼서 이끌다에서 요거는 유괴하다, 유혹하다, 꼬셔낸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됐다, 그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단어가 표제어가 있고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뒤에 전미사도 조금 봤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전미어는 초반에 보다가 뒤에 지면 조금 더 볼 건데 여기도 여러분 그냥 쭉 가지 말고 한번 살짝 보면은 abstain, attain, contain 표제어, obtain, retain, content 이런 식으로 가는 거나 바로 그냥 덤비지 말고요. 한번 쭉 보세요. 눈을 뜨고 한번 쭉 보면은 반대로 가지다. 반대로 가지다. attain 쪽으로
가지다. attain 쪽으로 가지다. contain 전체를 가지다. obtain 분리해서 가지다. retain 다시 가지다. 그 다음에 content는 또 전체를 가지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또 바로 그냥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외워야지 하지 마세요. 이거 다 외우는 것도 결국은 외워야 되지만 먼저 한번 유추해봐. 처음에 알고 있는 사람도 꽤 많단 말이야. abstain은 반대로 가지다가 뭐냐면은 요거는 조금만 적어주면은 이게 가지지 않다예요. 나 이거 안 가질 거야 이거예요. 안 가질 거야. 그러니까 반대라는 말이 가지지 않다예요. 그래서 이게 삼가하다입니다. 쌤 from은 왜 붙어있나요? abstain은 무조건 from 붙습니다. abstain 영어에 없어요. abstain from 뭐뭐를 가지지 않다. 삼가하다. 병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당분간 기름진 음식을 삼가하세요. 기름진 음식을 가지지 마세요로 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 갑니다. attain은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근 따라 보면은 어떤 꿈이 저기 있고 나는 그 꿈 쪽으로 가서 그 꿈을 가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성취하다, 달성하다, attain이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attain 뒤에 mont가 이렇게 붙게 되면은 명사가 되는 거거든요. 전명 이제 알아둡니다. 그러면은 뭔가 성취, 달성, 뭔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그렇지? contain 전체를 가지다 어렵지 않죠. 여기에 포함하다가 기본 뜻이면 전체를 다 이렇게 가지는 거니까 포함하다가 전체를. 그런데 또 억제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뭐 설명하면 다 있는데 지금 이제 반복할 때는 다 설명을 하는데 지금 여기 조금 학생들이 많아서 억제하다는 뭐냐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개가 있다고 칩시다. 아니 그냥 개다 시끄러워서 시간이 없어서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컨테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개새끼들은 내가 사랑하는 내 개새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컨테인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여기 세 마리의 개는 내가 컨테인 포함한 거잖아. 우리 집의 개로. 근데 밖에 있는 개는 아니야 쟤들은 좀 못생겼어. 너희는 미안하지만 내가 우리 집 개새끼 아니에요. 저리 꺼져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하면서 밖으로 뺐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 컨테인이 안에 있는 요애들 입장에서는 포함하다가 되지만 얘들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너희는 들어오지 마라고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억제하다도 되고 봉쇄하다도 되고 차단하다도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까지만 내 거, 너희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좀 굳이 좀 했다. 요거 안 해도 되는 기본적인 거 위주로 좀 가야 되긴 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테인은 전체를 포함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바깥쪽에는 들어오지 마, 막다, 차단하다, 봉쇄하다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컨테인먼트가 있는데 컨테인먼트는 당연히 포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포함으로 잘 안 써요. 얘는 거의 못 쓴다. 억제, 봉쇄, 견제, 차단으로 주로 더 많이 써서 조금 어렵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요거까지도 봐줍니다. obtain은 분리해서 가지는 거니까 뚝 떼다가 요건 내 거 하고 딱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얻다, 구하다. 요건 내 거라고 딱 떼서 가져가는 거. obtain. retain은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가지다가 무슨 뜻일까? 보유하다, 유지하다입니다. 요것도 설명을 조금 할게요. retain은 위에 나와 있는 container하고 조금 달라요. container은 말 그대로 이렇게 딱 담아서 내 거로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retain은 언제든지 다시 가지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집이 여러분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 주셨어요. 여러분 집이 여러분 거면은 여러분 항상 contain 집 안에만 있어? 아니잖아. 학교 갔다가 다시 집에 가면 집을 retain. 친구 만나러 놀러 갔다가 다시 집에 가면 집을 retain. 여러분 보유하고 소유라는 개념은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항상 가질 수 있는 게 그게 보유의 개념이거든. 컨테이너하고 좀 달라. 컨테이너는 항상 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retain이 보유하다, 소유하다 또는 그 유지하다도 항상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원하는 상태로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상태로 유지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졌는데 어쨌든 retain이라는 건 보유, 소유의 느낌으로 기본적으로 가도 돼. 소유를 조금 적어줄까요? 소유. 그리고 실제로 쓸 때는 유지로도 쓴다. 유지로도 쓰고요. 밑에 있는 부분에서는 retention 하고 들어가면 보유, 유지가 됩니다. 됐습니다. 컨텐츠가 내용인 건 다 알 건데 어근이 뭐예요, 얘들아? 어근 한번 보라 그랬지? 전체를 가지다. 전체 내용을 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 내용도 전체 내용의 느낌인 거고 목차가 앞으로 있을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처음에 목록으로 쫙 보여주는 게 목차잖아요. 목차도 무슨 뜻이야? 전체 내용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내용,
전체 내용. 거기서 왜 만족이 나오는지 이해 안 가지 않았어? 전체 내용으로 꽉 차 있으니까. 내용이 풍성하게 꽉 차 있는 느낌. 그래서 컨텐츠는 전체 내용이 전체 꽉 차 있는 느낌에서 전체 내용을 담은 목차 거기에 뭐까지 만족까지도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이오도 파악하고 그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차근차근 갑시다. 이쪽이 처음이니까 이게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게 처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안 들어가면 나중에는 그냥 그냥 단어 그냥 외우듯이 당장처럼 쓰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최대한 이걸 효율적으로 가려면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요 어근을 하고 그래서 쌤이 문제 숙제에다가 요 미주침 부분을 다 비워둔 겁니다. 아, 쌤 노가다인데요. 계속 적는 거야. 반대 가지다, 쪽으로 가지다. 여기다가 바로 삼가다를 적게끔 시험을 치게끔 안 하고 반대로 가지다, 삼가다. 그래서 조금 노가다를 조금 하면서 계속 접두어도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어근도 조금 반복해서 외우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뜻까지도 조금 유추를 하고 되겠어요 얘들아? 네, 그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해줍니다. 자꾸 해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단어를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져야 돼. 여러분 독해할 때 내용 해석하기도 바쁜데 단어 모르는 단어가 갑자기 나왔단 말이야. 거기서 잠깐만 이 단어의 접두어가 뭐지? 이러고 있을 것 같아?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거든. 단어를 딱 보자마자 한 0.1, 2초 만에 잠깐만 탱 이런 식으로 그 어근이 살짝 보여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달달 껴야 된다. 일단 넘어갑니다. 테넌트 아까 했습니다. 텐이 가지다에서 테인이 텐으로 조금 바뀌었는데 ANT, ENT는 사람 또는 사물. 여기는 뭐로 쓰였을까요? 사람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테넌트는 뭐한 사람? 담고 있는 사람. 지금 현재 그 아까 집을 소유하다 해서 언제든지 내역하시면 되는데 여기 테넌트는 지금 현재